일단 1편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 규정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기본적인 걸 드렸고, 오늘 시간은 그 운영 규정에 딸려 있는 부칙들, 제가 왜,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운영 규정에서 회계 규정은 회계 규정에 따른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인력 규정 같은 경우에 취업 규칙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규정으로 다 분리를 해놓은 그 짜잘짜잘한 부칙으로 달려있는 그 규정들을 오늘 해보려고 하고요. 1편에서 그 실제 이제 봤던,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만약에 그 기관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댓글로, 저희 이메일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저희 이메일로, 그 기관의 운영 규정을 보내주시면 그 부분을 펴놓고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지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못 보내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기관 운영 규정을 천준 박사님이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내시면 제가 한 개만 골라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영 규정에도 좋으니까 한번 보내보시면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그 리뷰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운영 규정 그 지침 같은 경우에는 점수 1점짜리 운영 규정이지만, 사실 우리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이제 있을 소비자와의 분쟁, 그러니까 고객과의 분쟁, 그리고 직원들과의 이런 원활한 소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실제 운영 규정을 제대로 비치를 하고 제대로 만들고 비치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부분들을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규정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점짜리 운영규정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복지도 하고 인력도 하고 회계도 하고 물품관리도 하고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운영규정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운영규정 좀 비중 있게 2시간이나 잡은 거죠. 예,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본적으로 운영규정 항목 중에 입소 정원부터 입소 계약, 이용료, 서비스, 특별한 보호, 의료, 시설물 서비스,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방법, 운영인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운영위원회 규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켜질 않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다시 한번 서류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규정 세부규정의 조직관리 규정입니다. 조직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파일을 먼저 피고 보여드릴게요. 저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직관리 규정, 회계관리 규정, 입소자 관리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물품관리 규정, 문서 시설물에 대한 이런 그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별칙을 같이 이렇게 나눠놨고요. 이 부분 중에서 우선 조직관리 규정, 우리가 필수사항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직관리 규정이라고 업무 분장을 따로 이렇게 표시를, 그러니까 조직 규정이라고 하고 업무 분장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뭐 하셔도 되긴 하지만 우리 필수사항이 조직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상 들어가 있는 제목으로 해서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감독관도 헷갈리지 않고 우리도 평가에서 이 내용이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조직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 확인한다,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왕이면 매뉴얼상 적혀있는 그 필수사항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서 조직 규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직 규정 같은 경우에 땡땡땡 요양원의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한 경원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 만약에 간호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시설장은 뭐를 하고 간호사 뭘로 하고 요양무사 뭐 하고 뭐를 한다. 이거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노인복지법 관계법령에 따른다. 굉장히 간단하죠. 18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막 되게 불편하게 많은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 기관의 업무 분장표를 넣어서 조직 규정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각 기관마다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다 다르고 실제 하시는 일들이 다르고 대행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집어넣어서 보강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운영 규정 안에 한 번에 다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의 조를 빼서 저희가 따로 그냥 그 부칙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회계관리 규정 가볼게요. 회계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손 봐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그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정기회계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재무회계 규칙 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다가 법제처라고 치시면 지금 한창 이제 예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쪽에다가 재무회계 이렇게 치시면요. 장기유형 재무회계도 나오고 시설 재무회계도 나와요. 여기 보시죠. 시설 재무회계 규칙, 장기유형 재무회계 규칙, 우리 기간에 맞게끔 피시면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 어려운 말을 다 하실 필요 없이 이미 저희가 밴드에다 올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있는 회계 규정에서 우리 기간에 맞게끔 조금만 변경이 되면 되는데요. 회계 규정 내에서 보시면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법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먼저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시고 언제까지 수납해야 된다. 재무원, 세입원, 계약 지출원일 때는 지출원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들은 굳이 이미 잘 돼 있으면 손댈 게 크게 없으실 거예요. 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재정 보증 없이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재정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보증을 하면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끊어서 회계 관계 직원 재정 보증을 하죠. 그래서 실제 재정 보증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정 보증을 안 했다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명확히 쪽 법에서 정할 수 있는 거고 규정에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고요. 직위는 어떻게 사용을 한다.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수익금 지출은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추가경영 예산은 어떻게 한다. 예비비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예산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여기 보세요. 이거. 제가 다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간에 맞게끔 작성을 크게 바꿀 거 없이 그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사실 적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직책보조비 같은 거. 직책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머리를 쓴 겁니다.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볼 때 무조건 이거 천천박사 이렇게 하라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책보조비를 책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사실 뭐 대표자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시설장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간 영업도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사업장이니까 그렇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원이 월급을 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사실 대내적인 협력 비용이라든지 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상 사실 딱히 잡을 만한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관에 이제 이미 입소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입소를 실제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에 대해서 쓰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유인 및 알선 행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어찌됐든 간에 어딜 가더라도 요구르트 하나라도 사서 들고 가야 되는 거고 홍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홍보비로 잡기도 애매하고 이게 관리차 가는데 참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책보조비라는 것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공단교육에서는 50만원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직책보조비라고 하는 거 도감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직책보조비는 상식적이고 투명한 선에서 되면 된다. 모든 회계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회계가 상식적이고 투명한 선에서 해결이 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시설장이 직책 수행을 위해서 수급자 정원에 5만원 곱하기 내에서 그러니까 수급자 정원이 49명이면 50명이면 250만원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굉장히 크죠. 일부러 조금 크게 해가지고 책정을 한 건데요. 저걸 2만원으로 하든 만원으로 하든 3만원으로 하든 우리 정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다. 도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면 된다. 이 얘기가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실제 대표자님 입장에서 그리고 시설자님 입장에서 직책보조비 편성할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권쌤이 교육해 주신 내용 중에 직책보조비와 직책수당을 분리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들으셔서 그 영상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이미 스트리밍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꼭 들으셔서 이 직책수당하고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직책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직책수당하고 다른 문제이고요. 직책수당을 각 직원마다 모두 다 책정을 했는데 사대보험 신고를 안 하고 막
일부러 그걸 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관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직책 보조비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법적으로 우리 내규에서 정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도감사할 때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너무 크게 책정됐다고 하면 10,000원이라든지 20,000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한다. 예, 도감사 했을 때 이 부분을 설명했더니 되더라. 예, 이런 부분들을 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지출 원인, 지출 원, 센터, 시설이죠. 시설의 출납원은 시설장이 직원 중에서 유명한다 이런 것들은 글을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게 어차피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관 게 아니고 다른 기관 거를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지금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꼭 읽어보시고 우리 기관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내용들은 그냥 놔두고 장부 조직은 어떻게 한다, 계약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적어서 넣으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계약 보세요. 계약을 할 때 임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런 말을 써놨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회계 규정을 지금 50페이지가 가량 되는 운영 규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말이 잘 쓰셨다고 하면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되는 운영 규정을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겨우 점수 1점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읽으시면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요. 회계 규정에서 시설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매매차, 임대차, 도급, 계약,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 계약 경쟁에 붙여야 된다. 이거는 비교 견적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교 견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뉴얼상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 위에서 지출원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에 대한 그 재정 보증을 끊는다라고 써 있는데 재정 보증은 안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아니게 돼 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라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서류 만들어 놓으면 겨우 1점이지만 1점도 못 받는다고요. 1점도. 아시겠죠? 다 읽어보세요. 다. 전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회계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손에 꼽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잘하고 계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운영 규정을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점수가 실제 나오시면 다행인데 안 나오시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겨우 0.5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 규정에 맞게끔 운영한 자료를 보여줄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셔서 규정을 우리 기간에 맞게끔 변경하세요. 우리 기간에 맞게끔.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고요. 제가 회계하는 김에 물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관리. 네. 물품 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물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시설 소관에 따라서 물품 관리를 하는데 물품 관련 출납원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란 말 이런 거 되게 좋은 스킬이에요.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안 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수 있다라고 적는 이유는 우리가 회피하기 위한 어떤 스킬, 글 쓰는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원 중에 임명을 하고 물품 추관, 보관, 재물조사까지 한대요. 지금 보시면 물품 그 규정을 몇 장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게 크리티컬해요. 물품의 출납과 보관하고 재물조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을 하는데 저걸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물품 관리 하세요? 여러분들 회계업체들에 맡겨가지고 물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다 맡겨서 하신다고 하면 아니면 직접 하신다고 하면 물품 관리 하십니까? 예, 지적 받으신 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겠죠? 예, 근데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의외로. 우리 규정이 적혀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실제로 이거에 대한 재물조사에 대한 서류가 없다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맞죠.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 잘 생각을 해서 재물조사를 할 거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인데요. 원래 회계상 그 실제 돈 들어오고 나간 부분만 회계가 아니고요. 우리 기관 자산에 대한 부분,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회계의 한 일종이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 규정 잡을 때도 물품 규정도 제대로 좀 잡아서 취득 사용하시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물품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은 가능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서류가 좀 늘어나죠? 이렇게 해보다 보면 물품 관리자 해가지고 재산대장 보이시죠? 재산대장하고
비품관리대장 쓰고 소모품대장 이거 쓰세요? 정말 저는 쓰신다고 하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의외로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게 굉장히 소모품 대장이 쓰는 일이 되게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잖아요.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의외로 많이 안 쓰신다. 근데 하셔야 된다. 왜 여기 규정에 들어있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야, 그리고 뭐 입소자 관리 규정 이런 것도 있는데 운영위원회 규정 가볼게요.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이런 사람들 우리 평가에 다 들어가 있죠. 평가 매뉴얼에 이런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로 하고 위원회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회의는 공개를 하고 활동 보고는 어떻게 하다 여기 예전에 매 반기로 이렇게 했었네요. 여기인데 이거를 분기 뭐 우리 기관에 맞게끔 하세요. 2월 뭐 6월 9월 12월 뭐 나중에 해야 되니까 결산해야 되니까 예산해야 되니까 뭐 이쯤에 운영의 활동 보고 11월에 할까요? 11월에 이렇게 그리고 활동 보고서 작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크리티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이 서류를 하나씩 다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규정의 운영 규정, 우리 기관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내용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썼던 거 아니면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그냥 베껴서 썼던 것들이 우리 점수를 받는 데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걸 꼭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활동보고 할 때 매 분기마다 운영이나 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으면 이 운영위원회 활동보고서라고 하는 서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 평가관 입장에서는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셨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서류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인증할 수 있다고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적혀 있는 이 서류를 이렇게 명시를 했다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서 증거를 남겨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 건의라고 하는 자는 건의서라고 하는 부분들도 서류가 있네요. 그럼 이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아마 1편, 2편 다 보신 분들은, 스트리밍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는 운영규정을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규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왜? 운영규정 필수사항이 맞게끔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우리 기관에 맞게끔 쓰면 되니까.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았던 서류든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서류든 예전에 만든 서류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 이 내용들을 그 많은 장수를 읽기가 참 쉽지가 않다. 왜냐면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읽지 않으면 우리가 점수를 만점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다. 운영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운영규정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클을 걸어가면서 읽어라. 태클을 걸어가면서 읽어보면 우리 기관에서 이걸 진짜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안 하는 건 빼야 되나? 법적인 건데 빼면 안 되겠는데? 그럼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된다 그러면 증빙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머릿속에 플로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이 다른 뭐 서류들을 더 읽어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요.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만약에 메일을 보내서 우리 기관 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 부분 거를 저희 스트림에서 직접적으로 바꾸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걸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게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직접 한번 바꿔보시는 걸로 목표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천천박사입니다.